상담소 오늘도요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객님 말이죠. 금쪽 상담소 역대 고객님들 중에 최연소입니다. 12살 고객님이 찾아주셨어요. 네. 저는 말이죠, 이 태평양급 깊은 감성을 가진 우리 고객님의 노래를 듣고요. 지금도 귓가에 그 애절한 목소리가 맴돌고 있어요. 꼬마 고객님께서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I've been running from the pain, trying not to feel the same, but it's a shame that we miss again. 노래 많이 듣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12살 황승아라고 합니다. 예쁘게 목소리도 봐주이소. 12살. 안녕하세요. 황승아 엄마 이진영입니다. 감정 잡았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녹물고기 이때가 9살이었어요? 9살? 이별고기 이게 어떻게 9살 목소리냐? 하양 연기 아니, 저기 꺾이는 걸 어떻게 저렇게. 못지고 애매일지 당신은 철사줄로 손 꽁꽁 아유, 저 소리가.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메아리 고개 여보 네, 나리 계신, 나리 계신.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 안 돌아오세요 이야, 어머. 아이고. 어머, 이거. 야, 이건 타고난 거다. 너무 잘하죠. 어. 너무 잘해. 천재다, 천재. 세상에. 나도 저렇게 여보를 불러본 적이 없어. 갑자기 여보에게 미안해지네요. 네. 저한테. 아니 정말 미스트롯2에 나올 때만 해도 진짜 조그만 애기던데. 아기아기했는데 지금 정말 언니가 됐어요. 숙녀 어딨어.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금쪽 상담소 오신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은영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말도 잘해. 와줘서 고마워요. 어. 어머니는 첫 방송 출연이시래요. 아, 처음이세요? 좀 많이 그림자도 긴장되죠? 비춰진 적이 없어요. 방송 나왔을 때 엄마들이 이렇게 카트 잡고 하지 않나요? 부모석이 마련돼 있었어도 제가 안 앉았었거든요. 아니, 왜요? 일단 제가 방송 나가는 걸 너무 일단 꺼려 했었고 그다음에 승아가 또 이제 가족들 앞에서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예. 그나저나 오늘 우리 그 승화 양이 오 박사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게 있다고. 네, 승아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라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와. 이거 나중에 몇백억 된다. 이제 패널분들 보고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렸는데 일단 오 박사님 오 박사님. 어머. 꽃으로 그린 거야? 어머나, 그림 솜씨가. 야. 오 박사님 그 700억짜리예요. 아, 네. 네, 축하드려요. 잘 보완했습니다. 네. 우리 형돈이 삼촌. 정형돈 오빠 같은 삼촌. 저희 딸이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어머. 아, 고마워.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좋겠다. 오빠 삼촌 소리 어떻게 들어서. 생각해요? 어머머. 어디? 오빠 사진 똑같지? 오빠랑 똑같아요. 와, 보여줘.
너무 이뻐. 어머. 어머머머. 다 달라요. 재능이 정말 많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저기 감성이 잘 간직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의 웰컴티는요. 트로트 신동 우리 복덩이 승아 양을 위해서 복승아 꽃차를 준비했습니다. 복숭아 꽃차가 이 두통 완화에도 좋고 장 건강에 좋다고 해요. 아직 차를 좋아할 나이는 아닌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그러게. 예. 괜찮아? 맛있어? 아, 귀여워. 차 맛을 이것도 아는 이렇게 나인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예. 아. 근데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봤지만 아니 9살에 진짜 그 장이 끊어지는 듯한 여보는 어머님의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아니요. 예.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 음악 쪽 아닙니다. 얼굴에 건반이 있는데. 약간 키보드 느낌이 네. 살짝 있는데. 네. 음악을 좋아하니다 그러시구나. 네. 음악 쪽은 아니시고. 전혀 아니고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페서. 네. 프로페서 그 전공이 학과는 약학과에 있고 하마 씨. 파마씨. 파마씨가 맞는데 왜 이렇게 구수해 보이죠? 네. 그럼 혹시 가족 중에 음악을 좀 음악을 하는 그치, 사람이 그치. 있기는 있는데 아버님? 아빠가 예. 그래, 그게 단단 그래.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또 트로트 신동을 이제 모셨는데 또 노래를 많이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 혹시 아까 들었던 그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진짜요? 근데 저 그 승아 형 노래 부르기 전에 단장이 뭔지는 알아요? 이제 6.25 때 가족들이 전쟁으로 생애별을 많이 하니까 그게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다라고 해서 단장의 미아리. 나는 그 단장님인 줄 알고. 응원 단장님께서 하시는. 어머, 미안합니다. 승아 형 뜻을 알고 불렀구나. 그럼 어떻게 단장의 미아리 곡에 한 소절? 어떻게? 일이야. 자기도 될까요? 와.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조금 더 아니, 야, 저 때보다 좀 더 깊어졌다. 약간. 그러니까. 그럼 뭐 조금 더 할 거면 다른 노래 조금만 상. 천태만상? 이거 좀 신나는 건데. 이거.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신나는 것도 잘 부르네. 이야. 그렇죠. 너무 잘한다. 이야, 파마시에서 건반이 나왔네. 이야. 어머나 들으면서 이렇게 소름이 쫙 그쵸. 지금 돋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을 울리는 이 노래를 매우 잘 소화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애절한 노래거든요. 이게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네. 그래서 사람만 있어 나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건데. 소름이. 이걸 노래 불렀을 때가 9살이란 말이에요. 네. 야,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따로 배운 거예요, 승아 형? 땡튜브에서 그냥 영상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홍진영 언니가 떠서 봤는데 그때부터 트로트에 빠지게 돼서 그냥 영상으로 독학? 오. 네. 그럼 그게 몇 살인 거예요? 6살? 그러면 지금 12살이니까 인생의 절반을 트로트에 어머. 쏟아부으셨네요. 어머. 그렇죠. 저렇게 살리네. 날리는 수상 나를 믿으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용산의 구대주사 아영구한 나박사 운전은 당기사 저 택시 기차도 카프세 봉고 도저 기차 요리 홀더 요리사 미스트롯에 나갔잖아요. 그 뒤로 좀
생활이 좀 어땠어요? 그때가 9살인데 요즘에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아직도 나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뭔가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평범. 네.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워했을 것 같은데. 제가 전국 노래자랑을 나갈 때 뭔가 제가 좀 관종기가 있거든요. 사람은 다 관종이 아이, 그럼요. 있고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한테 전단지 돌리듯이 입으로 계속 야 나 전국 노래자랑 나간다 그날 시간 되는 사람 보러 와 했는데 좀 많이 와줬어요. 많이 와줘서 뭔가 좀 기세등등 자신감이 넘쳤구나 이렇게. 가만한다면 용서 가져왔다면서 울랄라리야 저태만서 인가 세상 요즘에도 계속 친구들이 야 승아야 노래 한 곡만 불러줘. 귀엽다 어떡해. 아니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아까 그림부터 말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팔방미 그죠? 못하는 게 없는 너무나 재능이 넘치는 승아와 어머니인데 어떤 고민이 있을지 좀 궁금도 해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요즘에는 좀 더 방향성이 아이돌로 바뀐 것 같아요. 아, 트로트가 아니고? 롤 모델이 제 BTS거든요. BTS처럼 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 이제 비중이 조금 더 아이돌이나 팝송 쪽으로 더 기울었을 뿐이지 트로트가 싫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가 트로트 하는 걸 아직은 좋아하니까 너보다는 많이 살아본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네가 한번 잘 판단해보라고. 일단 인지도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사실 트로트를 요즘에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아하. 흥미를 잃은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 노래를 올릴 때 노래를 정해야 하잖아요. 저는 또 하고 싶은 노래가 있고 근데 엄마는 트로트를 원하고 그럴 때는 조금 갈등을 하다가 오기를 발동을 했어요. 엄마 아빠 몰래 트로트 말고 아이돌 노래 팝송 같은 거를 연습을 많이 해요. Oh my god Yes I now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rue 다시 시스템 My God I love it 사료를 비춘 밤 어떨 때는 조금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진짜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승아야, 너가 아이돌 하기에는 좀 키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몸매도 돼야 되고 아이돌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아이돌들은 좀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아이돌들도 많으니까 트로트로 시작해서 트로트로 계속 방향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트로트보다 아이돌로 방향성을 조금 더 바꿀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 있죠. 오. 네. 12살인데 벌써 이런 고민을. 저희 딸보다 4달 언니거든요. 네 달. 네. 네. 저희 딸들은 아직도 슬라임을 액체 괴물. 네, 액체 괴물 가지고 노는데 벌써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아주 현실적인. 현실적인 거죠. 이 승화 엄마의 지금 이제 현재 진로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기 엄마니까. 예, 딸도 있고. 너무 지금 심각해요. 저 혼자서 옆에서 너무 내일처럼 너무 심각한데 일단은 이모도 딸이 있는데 두드러지게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재능을 발견하기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부모님들의 가장 이렇게 선망이 될 만한 아우 정말 우리 아이의 특별한 재능을 딱 발견한 케이스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직은 어리니까 유지하면서 좀 개발해 가면서 시야를 넓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그 옆집 이모 같은 그런 또 그런 느낌이 좀.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나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 우리 애기들이랑 나이도 똑같고. 네. 근데 이런 고민을 우리 딸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큰다면 아마 프로 슬라이머가 될 것 같은데. 슬라이머. 네. 약간 저는 승하양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삼촌은 아이돌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래 했고 아이돌들이 얼만큼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도 다 알고 한 주에 보통 새로운 아이돌들이 한 10팀 정도 나온다고 해요. 한 주에. 한 주에. 와, 정말 나와. 만들어지는 그룹이 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아이돌들만 우리는 이제 방송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 걸 알지만 아이돌이란 거는 승하양 나이대만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의지가 또 이렇게 확고한 것 같고 그러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니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길이어도 부모가 빠지지 않게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좀 봐주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야. 이런 게 왜냐면 재능이 너무 그러니까. 뛰어나니까. 우리 승아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준비들은 좀 하고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피아노로 음정 연습을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드럼. 박자. 표준어. 오. 지금 부산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거의 안 쓰긴 해요. 네, 아니에요. 여기 계신 이분이 박법학 박사이시고 저기 계신 저분이 백법학 박사이시다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연습 안 해도 되는데. 저 말맨 말뚝 말 멜만한 말뚝인가 말 못 멜만한 말뚝인가 와, 너무 좋아. 이런 거 말 매일 모르겠어요. 근데 월화수목금 다 그런. 근데 이게 다 어머니 학교 끝나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 금요일 날은 스피치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 수업에서 너무 승아가 얻는 게 많아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보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풀로 그러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승아야, 솔직히 안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해놓으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겠지 싶어서 맞아 쓸모가 있긴 맞아. 해. 배워서 남 주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심지어 작곡도 하고 있네요. 이제 예중이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고르다 보니까 작곡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조금씩 피아노랑 같이 작곡은 당연히 피아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수업을.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6일의 그 레슨은 다 그럼 어머니께서 라이더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시는 선생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집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서 하고 스피치 수업도 이제 가서 하고 다 가서 합니다. 가서 이제 거의 개인 레슨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 레슨으로 하는 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효율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는 주의라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또 아빠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을 섭외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머니도 여러 가지 교육하시는 거 이외에도 좀 이렇게 다른 거 관리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네, 들어볼까요? 유튜브 채널을 네. 어머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아마추어 냄새가 막 많이 나는데 어머님이 편집도 하시는 거예요? 네. Gather round now, look at me. 그리고 여기에는 망원경도 있고 여기는 살짝 캠프파이어? 워킹맘의 최고봉이죠, 막 지금. 진짜 어머님도 그거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조금 작년에 조금 제가 좀 안 좋았거든요, 몸이. 그랬는데 이제 또 넘기고 나니까 지금은 또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아이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요. 들으면서 약간 이거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약간 자칫 잘못했다가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엄마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지금 매니저 역할들이거든요. 내지는 기획사.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걱정이 조금 들어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계속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네네. 저거 지적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실 뭐 좋은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네. 아무래도. 네. 어때요, 승아는? 이제 엄마가 엄마지만 이제 약간 매니저 역할 비슷한 걸 이렇게 다 뒤에서 지금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지적을 할 때는 살짝 서운할 때도 있구나. 이런 말 하잖아. 엄마가 해봐.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얘기. 엄마가 해봐. 승아한테 주로 어떤 지적을 내지는 어떠한 뭐 충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음정 나갔다. 엄청 운전까지 어머님이 체크하실 수 네.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승아가 어떤 노래를 녹음한다 이러면 제가 알아야 되니까 저는 뭐든지 좀 공부를 먼저 하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차에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녹음하기 전에 승아가 부를 노래를 거의 제가 세어봤는데 거의 노래가 3분 정도니까 한 200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한 200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녹음했을 때 다른 부분이 들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엄마한테 들으면 좀 아프죠? 네. 따끔하죠? 네. 그죠? 네. 그때 마음이 어때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군요. 물론 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그건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너무 잘 키우고 싶으니까 여기에 몰두가 되면 다른 아이보다 한 개 더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학습 매니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좀 똑똑한 것 같아. 와, 얘 시키면 되겠다. 그럼 이제 딱 짜서 딱 끝나면 딱 태워서 딱 보내고 음악 미술 체육 딱 해서 뭐 외국어 탁탁 하고 뭐 해서 뭐 이런 다음에 그거를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많은 걸 배우죠. 정말.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요. 되게 유능해졌어. 그러나 학습 매니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애랑 굉장히 실랑이가 생겨요. 그러면 엄마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 느슨해지거나 빠져버리면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어린 시절이 안 행복했다고 느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나처럼 들들들 볶이고 안 행복할까 봐 애를 낳지 않겠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제가 정말 안 하고 싶어 했던 부모의 모습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음악적인 분야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런 모습이었다. 그렇죠. 이걸 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는 엄마의 역할까지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엄마가 매우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승아야, 너가 아이돌 하기에는 좀 키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몸매도 돼야 되고 아이돌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 딸이지만 인형 같은 외모는 아니냐. 인형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제 아이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런 외모 지적이랄까. 조금 더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승아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막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아, 저는 막을래? 막을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 세다. 엄마가 너 좀 아이돌 할 만한 외모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 자기를 디스하는 게 아니. 팽팽하다. 오, 팽팽.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골프 선수라고 해봅시다. 골프 재능이 있어.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얘는 시키면 될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잘하는 골프 선수들도 그 몸의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 점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부모가 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모가 조금 골프를 알아. 계속 아니야 이렇게 해. 또 떴어. 뭐 이렇게 해. 뭐 힘을 빼. 뭐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아는 거와 가르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좀 속상하든 어떨 때는 약간 좌절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건강한 좌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고 왔을 때 부모는 애썼어 오늘 훈련하러 고생 많았네. 뭐 먹을래? 맛있는 거 해서 먹자.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그런 트러블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승아가 되면 각각 승아를 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말을 안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어차피 승아가 엄마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렇게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승아한테 전달이 되도록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네.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승아에게. 승아의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죠? 어떤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아는? 이제 인물을 빗대어서 말하자면 BTS 같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도 좀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집중적인 건 자본주의의 힘. 중요한 또. 아주 현실적인. 결국 승아가 생각하는 성공은 유명해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네. 그죠? 그거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래 좋은 의미로 선한 그런 방향으로 유명해지는 거 너무 좋은데 유명해지는 거에만 몰두를 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확 몰두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그림은 아마 그렇게 어떤 예술적인 혼을 다 쏟아붓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거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인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그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만 하나 그게만 몰두돼서 그냥 다른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데에는 접근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의사가 돼서 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의미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지 직업을 먼저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약간 아까 어떤 우려가 살짝 됐냐면 유명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트로트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야, 효율적인 방법이야, 아니야 아이돌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가 트로트 하는 걸 아직은 좋아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네가 한번 잘 판단해보라고. 내가 꾸준히 내가 이 분야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감동도 받고 나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대중가요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가면서 부모도 그걸 도와줘야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유명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A라는 길이 좀 더 효율적일까? B라는 길이 효율적일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승아뿐만 아니라 요런 이제 요 나이대 아이들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조금 재능이 일찍 보이는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은 개그맨, 윤지 씨는 배우, 그죠?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승아가 지금 5학년인데 저도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5학년 때 마치 제가 그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연기를 하면은 그것들을 내가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업도 다양하게 갖고. 그런 이유로.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모습도 계속 바뀌면서 심지어 이제 가정 환경도 계속 바뀌면서 그렇지. 네 하면서 그 연기를 통해서 제가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어렸을 때 그 생각을 많이 충족시키면서 배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정했던 것 같아요. 나름 만족하세요? 삶에서?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였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셨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6살이었던 것 같아요. 6살에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한 게 저희가 할머니 집에서 저는 오래 살았으니까 8살 때까지 근데 그때 그 동네 부잣집 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 할아버지가 8순인지 7순을 정말 크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개그맨 MC분이 오신 거예요. 행사. 행사. 근데 지금도 분명히 남자 선배님인데 어렴풋이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뜨문뜨문이라.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자 지금부터 우리 동네 아이들 제가 선물을 줄 텐데 여기서 철판 위에 오징어를 가장 잘 굽는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엄청 얌전하다고 저희 부모님도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징어를 굽는 내 모습이 그걸 보고 웃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징어를 더 잘 구울 수 있지? 그걸 막 거기서 막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을 잔치, 학계회 모든 행사 때마다 오징어를 구웠어요. 어머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그때 꿈이 계속 바뀌었죠. 미스 코리아였다가 뭐 배우였다가 이제 대학생 때 개그맨이 됐는데 처음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했는데 나래 씨 덕분에 너무 힘을 얻고 너무 많이 웃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생각했어. 박나래 네 인생 성공했구나. 너무 만족해요. 너무 행복했겠다. 너무 행복하고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 6살 때부터 오징어를 구웠지. 이거였어. 그거였더라고. 네. 나는 진짜 그게 제일 컸어요. 네. 철판이 오징어. 철판이 오징어. 그 선배님이 누구였을까? 난 지금 보면 꼭 인사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를 좀 잘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럴 때 뿌듯함을 느끼는구나. 또는 이럴 때 나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힘들어하는구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기를 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질은 태어날 때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생물학적 특성이고요. 성격은 타고난 특성 더하기 길러지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질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승아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승아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초월 굉장히 높게 나와요. 자기 초월? 네, 자기 초월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도 강하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요. 네. 그냥 영상으로 컷? 뭔가 제가 좀 관종기가 있거든요. 앞머리 파지 밥한다 밥장수 오판다 옷장수 미아리 눈물고기 그런 면도 있는데요. 약간 자극 추구도 높더라고요. 자극 추구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서 막 우와 재밌겠다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반면에 지루한 거를 조금 못 견디고 반복이 되면 또 좀 다른 걸 하고 싶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언제나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요것을 이제 고르게 잘 발달이 되도록 부모님도 노력하시고 승아도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요. 우리 승아가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항목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에 가깝게 나와요. 오, 100점. 네, 100점에 가깝게 나와요. 오, 100점. 네, 네. 좋은 건가요? 네, 근데 그게 뭐. 일단 100점이라고 해서 박수는 쳤는데 안 좋은 게 네. 네, 100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꼭 좋다 나쁘다의 의미라기보다는요. 보통 한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점 정도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민감해서 눈치도 빠르고 좋게 잘 알아차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50점을 기준으로 한 30점 정도 되면 뭐 그럭저럭 뭐 둔하진 않지만 그냥 그 정도라고 봐요. 근데 우리 승아는 거의 만점. 95점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높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단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해놨기 때문에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승아가 안 봤다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근데 조금 느낌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봐 봤어 이렇게 하니까 봤대요. 어릴 때는 그냥 재밌어서 미스트롯에 나갔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악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제 북한 아이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곡이 어린애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냐. 당신은 설사줄로 손 꽁꽁 묶인 채로 운 걸로 대부분 다 많이 악플이 있죠. 피장을 달을까요? 예, 피장 달고 우리 친구들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시간 남으면 계속 춤추고 그 가사지를 벽에 붙이고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울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사실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이 울고 싶으면 울 수도 있는 거지. 악플 다는 사람들도 어렸을 땐 다 울고 싶으면 울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어요. 많이 울지는 않았는데 그냥 안에서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그냥 조금밖에 안 힘들어 라고 그냥 했던 거. 그냥. 부모욕 같은 거 할 때 제일 싫어. 그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욕 같은 거. 그런 걸로 노래도 왜 부르는데 왜 출전했냐. 내가 굳이 왜 트로트로 시작을 했을까? 라고 좀 후회도 들었었고 그때 이후로 무대 서는 게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좀 더 완벽하려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힘들었죠? 네. 우리 승아, 악플. 네. 그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봐. 정말 이거는 내가 내 마음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너보단 얘가 낫다 그런 비교 참 상처되는데, 그죠? 그러네. 지금 더 좀 속상한가 보다. 그러니까. 아유, 당연히 속상하죠. 난 궁금한 게 그럼 승아 양은 힘든 일 있거나 속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야 나 있잖아 막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는데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그랬는데도 안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막 낙서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막 구겨요. 진짜로 뭐 거의 형체도 없는 것처럼 거의 이 컵보다 작게 이 정도로 완전 막 구겨가지고 찢어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러면 아우 후련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좀 쓰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좋은 거를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보다 낫다. 요즘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무슨 얘긴데? 어릴 때는 나를 왜 나만?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찮다? 그 사람들이 좀 굳이 내 영상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뭔가 좀 찾아왔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달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사실 악플이란 걸 보고 어떻게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 그냥 싸지르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신경은 안 쓰려고 근데도 아직도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훅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써져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9살, 이제 12살 된 친구가 그 당시에는 9살이었지만 그거를 겪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네, 잔인하고 가혹하죠. 그리고 그걸 또 지켜보는 부모님 입장은 또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이고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가슴 아픈 일들이죠. 사실 뭐 악플도 관심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TV에 나온다고 우리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쓰레기통처럼 버리는 그런 못된 말까지 수용하기에는 저희도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도 힘든데 9살한테 그런다는 건 너무 무자비한 폭력이죠. 그러니까 저 진짜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 보려고 영상은 궁금하고 악플 보이면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봐요. 근데 보다가 바로 밑에 눈을 떴는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팍 뛰어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치는 신고하기 누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싫어요 눌러. 나도 싫어요 눌러.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도 막 감정이 막 주체가 안 되는데 막 누구든 자기를 비난하면은 누가 기분 좋게 듣겠어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어른인데도 악플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안 보잖아요. 어른도 이런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냐 똑똑하냐 재능이 있냐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9살이라는 나이 만으로 8살이었단 말이에요. 8살 나이에 그것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니까 어떤 작용이 들어오면 반작용이 반드시 생기죠. 어떤 게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 영향이 반응이 툭툭툭 보이겠죠.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타난 현상일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약간 멈칫해요. 바로 탁 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저랑 어디 갔다가 그때 거의 차가 바퀴가 잠길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비가 조금만 오면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비 오는 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형태의 그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끔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상황에 계속 접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발견했던 거가 엘리베이터에서 멈칫하는 거. 저는 몰랐는데 아빠는 예전부터 생각 그랬어. 한 작년 정도에도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되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방학 때였는데. 오는데 바퀴가 막 잠길 정도로 비가 막 정말 세차장 들어가면 막 쏟아지는 자동 거예요. 세차하는데 네. 기계 세차. 네네네. 그때 뒤에서 계속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집까지 왔어요. 중간에 비가 좀 그치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비만 오면 그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렇게 되고, 최근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승아가 비 오는 그날도 비가 왔었거든요. 공교롭게. 그런데 승아가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지금 나타난 두 가지는 그 두 가지가 나타난 건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악플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민감성이 네. 높은 걸로 봐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플도 그래요. 이걸 다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8살.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 그게 이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꼭 악플이 아니어도 이 불안을 건드리는 유사한 상황, 내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까 비가 와서 이렇게 바퀴가 잠길 정도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들. 또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리면 누가 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내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혹시 추락할까? 내지는 닫힌 공간, 폐소 공포, 이런 식의 뭔가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이 그 이후에 조금씩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대중이 승아한테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 이거에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들의 아주 작은 반응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 눈이 건조해서 이렇게 했으면 얘는 날 찔러보는 것 같고, 저 사람 날 싫어하는가 봐. 그랬구나 너.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그지? 그런 면이 있었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만 좀 비켜 이러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빨리 이런다든가. 엄마가 승아야 이러면 왜 그렇게 말해, 왜 화를 내서 뭐 이렇게 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확 상승이 돼서 엄마가 성 붙여서 말하면 황승. 맞아. 엄마가 승아야 이렇게 말하는데 황승아라고 말하면 막 그런 너무 거. 잘못했. 맞아. 엄마 아빠가 성 붙이는 건 뭐 잘못한 거야.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맞아. 성 붙이면 보통 이게 화가 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승아가 불안해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새학년 됐는데 선생님 무서우면 어떡하지? 이런 거라든가, 나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내일 갑자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발표 내용을? 이런 거를 걱정해야 되지. 막 대중들이 악플을 달면 어떡하지? 이거는 얘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도 눈치도 빠르고 아주 민감한 아이인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니까 사람을 좋아도 하지만 어떨 때 힘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승아 같은 경우에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얘가 잘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좋은 쪽으로 맞춰버리거나 표현을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어요. 나 그냥 조금밖에 안 힘들어 라고 그냥 했던 거. 예를 들어 유명해져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명은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럼 이 소리마저 듣기 싫어서 아예 외출을 안 해버린다든가. 내지는 그건 아닌데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그럼 자기 마음을 꽁꽁 숨기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선뜻 표현 안 하고. 오늘도 보니까 신중한 면도 있고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무슨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승아가 좀 마음 상처가 좀 있구나. 그래서 좀 들으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했다. 그걸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되게 얘기를 잘 들어준대요. 그리고 승아도 친구들 고민 이야기들을 되게 잘 들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푸는 것 같아서 굳이 얘기 안 하는 거를 막 해가지고 물어보고 왜 얘기해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승아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마셔요. 괜찮아. 마셔도 돼. 자, 우리 승아는 어떨 때 가장 뿌듯하고 자긍심이 느껴져요? 내지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해요?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다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엄마랑 아빠가 우와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진짜 완전 대박이었어 라고 할 때 연습이 힘들었지만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제일 만족. 네. 사실 요 이야기가 가장 5학년 다 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아직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는 부모의 어떤 인정, 격려, 또 최선을 다했을 때 부모가 이야, 역시 우리 딸. 이게 굉장한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딱 정말 5학년 다 왔어요. 멋졌습니다. 그럴 때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하고 그렇군요. 행복하고. 박사님 이제 은영 매직 시간. 네. 네. 오늘 멀리서 찾아주신 황승아 양과 어머니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 과연 무엇인가요? 네. 승아야, 12살은 지금뿐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12살답게 12살에 맞는 생활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잊지 않으시라고 저희가 쿠션을 감사합니다. 예쁘게. 감사합니다. 12살이네. 12살. 네. 갈 때 500원 주고 가면 돼요.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편승엽입니다. 부딪히며 찬찬찬 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어머. 결혼하고 이혼하고 스캔들 나고 아빠 딸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어요. 지금 딱 그 나이거든요. 저희 애들이 네.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민감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혹시나 버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은 혹시 없으셨어요? 이거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죄인이 맞는 것 같고 그러네요. 채널 A